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의 소식을 전하는 다파뉴스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산이나 바다로 피서 떠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는 타이어 펑크나 엔진 과열 등 차량 고장이 잇따른다고 하는데요. 출발 전에 미리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즐거운 휴가 무사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첫 소식입니다. 군사 마니아들을 초청해 방위산업 현장 탐방이 진행되는 방산 마니아 팸투어. 이번 행사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함께 더 뜻깊은 시간으로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던 그 현장에 김지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군사 마니아들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방위산업 현장 방문. 올해는 국방과학연구소와 LIGNX1 구미 사업장을 방문했는데요. 이번 현장 방문은 국방과학기술 연구와 개발을 통한 첨단 무기 생산 과정을 민간에 공개함으로써 우리 국방기술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창조 경제를 선도하는 방위 산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가 저희가 이제 세 번째로 진행하는 팸투어입니다. 퓨처 프론티어, 그 다음에 서포터즈, 클린 서포터즈까지 포함해서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우리 국방과학기술을 좀 알리고자 이런 행사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이번 그 팸투어에 참석한 매니아분들이나 또 그 대학생들은 그동안 우리가 못 봤던 또 새로운 사실을 오늘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먼저 방문한 곳은 대전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 로봇 실험실을 방문해 개발 중인 각종 국방 로봇을 둘러보고 국방과학관 전시실에서 우리나라 무기 개발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LIGNX1 구미 사업장으로 이동한 후 유도무기와 감시체계 등 첨단 무기체계 생산 현장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저도 매니아지만은 현장에서 이러한 무기를 생산하고 개발하는 것을 보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방위산업청에서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국내에 이런 발전된 방위산업 기술과 또 무기 제조 현장 이런 걸 볼 수 있게 돼서 참 영광이었고요. 그다음에 국민들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욱더 이런 방위산업이 발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위사업청은 일반인들에게 친근하지 않은 방위산업과 국방기술을 보다 쉽게 알리기 위해 방위산업 현장 방문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는데요. 끊임없는 국방기술 개발을 통해 튼튼한 안보를 확보하고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방산업체와 방위사업청의 열정이 많은 국민들에게 전해져 방위사업청과 방위산업이 국민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파뉴스 김지원입니다. 방위산업 발전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방위사업청. 올해도 변함없이 추진 중인 방위산업 정책과 주요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14년 상반기를 돌아보는 성과 분석회의가 진행됐습니다. 14년 방위사업청 상반기 성과분석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이웅걸 청장과 파트리더급 이상 직원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각 분인별로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한 후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4년 방위사업청 상반기 성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획득기획국에서는 국방 R&D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창의적, 도전적 R&D 수행 기반을 구축하고 성적섭 위변조 검증 과정에서 식별된 국방 품질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했으며 방산진흥국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글로벌 강소기업과 무기체계 개조 개발,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을 신규로 추진하고 주요 협력국과의 공동의 개최와 국방산업발전협의회 등을 통한 범부처 방산수출 협업을 강화했습니다. 사업관리본부에서는 홍상어와 K11 복합형소총 등 현안에 대한 품질 개선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전력화를 재개했으며 예산집행 현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운용을 통해 14년 조기 집행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관리본부는 고비용을 초래하는 국방규격의 상용규격 전환으로 민간 우수업체의 국방시장 진입 여건을 조성했으며 옴부즈만 민원조사 백서 발간과 민원조사 진행사항 SMS 통보 등으로 방위산업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이외에도 방위사업청은 14년 상반기 우수 업무 사례로
국방 소프트웨어 국산화를 위한 35개 과제 중 33개의 과제를 완료하고 국방 고등기술원 설립, 상반기 예상 조기 집행 목표 달성 등 계획 대비 많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2014 상반기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 13억 불 달성, 민군 기술협력박람회 개최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는데요. 하반기에도 각 부서가 힘을 모아 진행되는 방위산업정책과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파뉴스 김지연입니다. 원가 자료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국방 중소기업 원가 회계 관리 시스템 지원을 위해 추진해온 정책연구과제 용역 결과 발표회가 개최됐습니다. 참석 업체들은 연구에 지대한 관심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 원가 관리 능력이 미흡한 국방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에 공감했습니다. 특히 방산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방 중소기업 환경에 적합한 원가 회계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주기를 희망했습니다. 이번 정책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 중소기업 환경에 적합한 원가 회계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면 영세한 국방 중소기업의 투명하고 객관적인 원가 관리와 함께 향후 국방 통합 원가 시스템과의 연계가 가능해집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를 토대로 무기 체계별로 체계적인 원가 자료 수집과 관리를 통해 국방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시스템을 사용하는 국방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방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4년 2분기 계약관리평가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회의는 상반기 업무 추진 실적 점검과 상반기 성과 분석을 위해 열렸습니다. 이재희 계약관리본부장의 주재로 계약관리본부를 주축으로 예산, 사업, 계약, 원가 부서의 과팀장들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14년 업무계획 대비 상반기 추진 실적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예산 조기 집행 실적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제도 개선 추진 성과와 함께 주요 계약 추진상 협조 사항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습니다. 사업에 대한 전반적으로 분석 평가를 해서 후반기에는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우리가 연내에 목표한 계획을 완벽하게 집행하는 것을 의의를 두고 있고요. 저희들이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목표를 100%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정도수 위반 조건이라든가 또는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과 같은 이런 법이 개정되면서 여러 가지 조기 계약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러한 목표들을 전 부서가 협업해서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는 이번 상반기 성과와 실적을 바탕으로 부서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하반기에도 적기에 사업을 수행하고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이 2014 군용항공기 가망인증 해외 전문가 초빙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가망인증이란 것은 비행 운행을 할 때 안전하게 비행을 할 수 있는가를 검증을 하고 그다음 이 검증한 것을 정부에서 인정하는 제도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2009년에 저희 법이 제정된 이후에 KT-1 훈련기, 기본 훈련기가 터키에 수출됨으로 해서 가망 인증서를 처음으로 발행한 이후에 지금 5년여에 걸쳐가지고 한 80여 종류의 가망 인증서를 발급을 하였습니다. 이번 해외 전문가 초빙교육에는 미 FAA 가망인증 전문가가 참여해 항공선진국의 최신 가망인증 정책을 통한 첨단 항공기 가망인증 사례에 대한 전문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국내 가망인증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최신 가망인증 정책 및 적용 사례 교육을 통해 전문성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된 이번 교육은 가망인증과 관련된 각 군과 다수 정부기관이 참석해 가망인증 전문 인력의 전문 지식과 해외 가망인증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번 가망인증 교육은 가망인증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인적 자원을 전문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일환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주전문기관인 군과 그다음 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이 인원들이 다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특히 그 국토교통부에 있는 그 ASTC의 민간 가망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들이 참여함으로 해서 앞으로 향후 민간과 군이 같이 협업을 해서 사업을 수행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그 공동 협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어떤 기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3년 8월 국토부와 민군 가망인증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각종 교육 지원을 통해 국내 가망인증 조직 간의 업무 협력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군용 항공기 비행 안전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파 단신입니다. 해외 상용 비용 분석 전산 모델을 대체하기 위한 한국형 비용 분석 전산 모델 개발 사업이 착수됐습니다. 한국형 비용 분석 전산 모델은 국내 무기체계 연구 개발과 양산 비용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은 2016년까지 1차로 전산 모델 개발을 완료해 각 군과 업체 등 관련 기관에 무료로 배포해 비용 분석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방위사업청과 미래창조과학부가 민군 기술협력 확산과 상호 협력을 위한 공동 업무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양 부처는 올해 2월 공동과제 발굴을 위한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총 5개 프로젝트 13개 세부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번 협약에 이어 민군 기술협력 원천기술 개발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에 발굴된 과제는 7월 중 공고 예정이며 주관 연구기관 선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9월 중 기술개발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청본부 주관 제3회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청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속 전문 강사의 강연으로 진행됐습니다. 각종 보도자료와 이미지, PPT 교육자료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와 연계해 직원들의 흥미를 유발했으며 평소 직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 위주의 교육으로 한층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014년 7월부터 한도액 계약으로 조달되는 국제 부품에 대해 국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견적 및 발주 화면이 개선되어 사용자의 업무 편의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계약건 중 같은 품목에 대한 이전 견적 내용도 알림창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서는 견적 상세 내역을 목록화해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금까지 단순한 문서유통 차원이었던 시스템을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개선함으로써 합리적인 한도의 계약 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디어에 비친 방위사업청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국방일보부터 보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이 방산 분야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력을 갖춘 민간 분야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40개 기업을 올해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기업으로 선정했다는 내용인데요. 방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신청기업의 기술 보유 현황과 기술 개발 실적 등을 평가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40개 기업이 선발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컨설팅 지원기업 선정으로 국방 분야 참여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역량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타임스 살펴보겠습니다.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장에 대한 기사인데요. 안흥종합시험장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유도무기와 총포, 탄약, 특수화력시험을 수행하는 곳으로 지난 1977년 문을 연 곳입니다. 최근에는 이곳이 국산 방산업체와 관련 기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시험장으로 운영돼 민수품 개발과 수출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작년에도 이미 330여 개의 민간업체들에게 개방되어 각종 국산 무기 개발의 시험 평가가 한층 더 원활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일보 기사입니다. 방위사업청이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따라
EMP탄을 비롯한 스마트 무기와 3,000톤급 잠수함 등 전략 무기 개발에 심혈을 쏟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EMP탄은 핵폭발처럼 엄청난 위력의 전기파를 발생시켜 통신망과 전자장비 등 인프라를 마비시키는 신무기로 2014년 개발을 목표로 실험을 진행, 상당한 기술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방위사업청과 ADD는 무인 잠수정과 스마트 무인기 등 첨단 미래 무기를 개발해 테스트 중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우수한 무인 로봇까지 가세한다면 우리나라도 방산 선진국으로 자리 잡는 그날이 멀지 않은 것 같네요. 지금까지 다파인 미디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김지연입니다. 퓨처 프론티어와 함께하는 방위산업 현장 클릭 3탄. 오늘은 부산에 왔는데요. 대한민국 정밀기계 개척자로서 첨단 과학 기술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방산 분야에서 우리 군의 모든 총기류를 책임지고 해외에서도 각광받고 있는 오늘의 업체를 지금부터 만나볼까요? 이곳은 S&T 모티브. 국군 장병들에게 가장 친근한 개인 화기인 K2 소총을 비롯해 우리 군의 자랑 K 시리즈를 전량 생산하고 있는 곳인데요.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낯설지만 방위 산업 분야에서는 최고로 평가받는 방산업체 중 한 곳입니다. S&T 모티브는 지난해 백야드에서 1인치 원안의 표적을 명중시킬 수 있는 K14 적용용 소총을 순수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했는데요. K14 적용용 소총은 2012년 초에 실시한 성능 입증 평가에서 0.5인치 원안의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키는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S&T 모티브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볼까요? 1973년 국방부 산하 정부기관인 조병창에서 시작돼 현재까지 소구경 화기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데요. 국내 유일의 소구경 화기 분야 개발 생산업체로서 축적된 초정밀 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K1A 기관총부터 K2 소총, K5 권총 등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곳에서 만든 화기들은 우리 군의 전투력 증강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자주국방에 이바지하고 있는데요. 또한 세계 시장으로의 수출을 통해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니 대단하네요. 20분간의 설명과 홍보 영상 상영이 끝난 후 드디어 생산 현장으로 출발. 축구장 면적의 3배에 이르는 공장에서는 한국군이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국산 소화기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공장에 들어가기 전 S&T 모티브에서 개발한 K 시리즈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산 공장에서는 부품 생산부터 도색, 조립, 검수 등 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총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기술력과 생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과정을 거쳐 드디어 만들어진 총기류는 최종 검사실로 이동되는데요. 생산팀이 이곳에서 만들어진 총을 검수하고 합격하게 되면 품번별로 저장된다고 합니다. 만약 불량이 발생하면 통번은 삭제하고 2번 다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니 더 믿음이 가네요. 공장 견학 후 전문 사수들이 실제 사격을 하는 야외 사격장으로 이동. 사격 경험이 있는 남자 서포터즈들의 경험담을 들으며 긴장감을 가지고 사격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서포터즈 친구들과 제가 체험할 총들이 나란히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LH9C에 이어 K2C, K7, K14까지 S&T 모티브의 우수한 총기류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사격 실습에 들어가기 전 안전교육은 필수. 방탄조끼를 입는 법부터 호흡법, 잡는 방법과 각도, 방아쇠를 당기는 속도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안전교육을 해주셨습니다. 사격에 임하기 전 서포터즈들의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엄청 떨리긴 하는데 이런 기회가 흔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되게 흥분도 되고. 군대를 떠나서 다시 사회인이 돼서 우리 군의 명품 무기를 체험한다는 게 가슴 벅찬 그런 체험이 될 것 같습니다.
군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군 생활 시절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또 물건 그 소총들을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수출에 많이 신경을 쓰는 그런 또 저희 자랑스러운 제품들을 체험해본다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K14 같은 경우 특수병과가 아니면 그 사용을 못 하는데 이번에 하게 돼서 너무 떨리고 기쁘네요. 네. 공군에서는 아무래도 총을 사용하는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서는 좀 더 보다 다양한 총을 만질 수 있게 되고 실제로 쏘게 되니까 더 뜻깊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사격에 도전한 서포터즈는 조동현 군. 처음이라 너무 긴장했는지 총알이 모두 관역을 빗나가 버렸는데요. 동현 군의 사격 실력 기대했는데 참 아쉽습니다. 이어서 이윤진 양과 임종욱 군이 K2C와 K7 사격에 나섰는데요. 여자임에도 긴장한 내색 없이 차분히 모든 총알을 관역에 정확히 맞힌 이윤진 양. 임종욱 군도 뛰어난 사격 실력을 뽐냈습니다. K2C는 들고 있을 때 팔이 뻐근할 정도의 무게였는데요. 연발이 쏠 때는 저절로 뒷걸음질할 정도로 화력이 엄청났습니다. 네 번째 총은 800m 안의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명품 무기 K14였는데요. 국내에서는 쏴본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특수병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귀한 기회가 주어진 전승원 군. 모두의 기대 속 방아쇠를 당겼는데요. 옆 사람에게도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K14의 괴력은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LH9C 사격에 도전해봤는데요. 태어나서 처음 만져본 총이라 정말 신기하고 떨리더라고요. 파트장님께 기본 교육을 받은 뒤 드디어 당긴 첫 방아쇠. 처음에는 총소리만으로 놀라서 겁이 나기도 했는데요. 자신감을 가지고 무사히 첫 사격을 마쳤습니다. 오늘의 명사수 핑거 스나이퍼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홍일점 이윤진 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실제로 총을 만져보고 사격을 해볼 경험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해볼 수 있어서 신기한 경험이었고요. 그리고 같은 팀원 남성분들보다 제가 조금 더 잘 쐈는데 군입대를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격 체험을 해보니 SNT 모티브의 총기류들이 왜 우리 군에서 30년간 사용되고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또 1980년대 중반 최초로 미국, 중동,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 K2 소총을 비롯한 다양한 K 시리즈를 수출한 이래 지금까지 그 품질의 우수성을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군과 경찰, 민수시장까지 꽉 잡은 SNT 모티브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SNT 모티브 이 부산 공장 둘러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총이 방어 기능과 공격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약간 양날의 검 같은 건데 사용 목적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여성으로서 무기 용어에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많이 알게 돼서 뜻깊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일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었던 좋은 체험이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총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렇게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줄 처음 알았고 또한 그 총에 대한 검사도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총을 쏘는 국군 장병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총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는 단순하게 그냥 총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군대에서 사용하는 그런 걸로만 알았는데 여기 와서 직접 총이 만들어지는 광경도 보고 그 다음에 직접 체험도 해보고 나니까 그러니까 퓨처 프론티어를 하면서 조금 더 총에 대해 많이 알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국방에 대해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돼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SNT 모티브는 세계 최초의 총기 생산 업체들과 당당히 경쟁하여 뛰어난 성능과 기술로 세계 시장에서 성능을 입증받았는데요. 세계 최초의 정밀 타격용 공중폭발 기능을 보유한 K11 복합형 소총 개발을 통해 기존 기계식 소화기의 틀에서 벗어나 전자광학 기술을 이용한 첨단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도야 개발판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도전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이름을 알리고 있는 SNT 모티브. 앞으로도 세계로 미래로 뻗어가는 21세기 대한민국의 강력한 힘이 되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퓨처 프론티어와 함께하는 강희동호 현장 클릭 화이팅!
이상으로 다파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도 보다 알찬 소식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